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방향성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며 장중 내내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수급 속에 전일 대비 2.37포인트 내린 2,582선으로 마감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2거래일 연속 상승세였던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등은 오른 채 마무리됐고 미국 자동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삼성전기도 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 오름세로 하나 전환했고 전거래일보다 0.25% 오른 921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AI 관련주인 루닛이 29% 급등,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가깝게 오르면서 시총 8위를 탈환했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만나면 붉어지는 이야기 홍당무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보면 좀 다시 한번 테마가 도나 싶을 정도로 단기 수급이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AI, 로봇, 그리고 그 이면의 반도체까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수급의 순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대체 주도주가 뭘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 오늘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그 시장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홍당무가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틀을 잡아드리는 건 당연하고 이 1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주식,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으로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빠짐없이 쏙쏙 잡아드릴 전문가님입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 3박자 매매법으로 안전하고 또 든든한 수익 가져가실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실시간으로 더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무진 시장 이야기 펼쳐주실 장자방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7시 방송은 처음 자리해 주신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밤 11시에서 저녁 7시로 넘어왔습니다. 좀 이른 저녁이라 좀 더 맑은 정신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야간에 11시에 할 때는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보실 수 있는 시간대가 조금 더 늦지 않았나 싶어서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 빨리 찾아뵙고 싶어서 시간대를 좀 옮겨봤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저녁 7시 이 시간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을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뭐 빠지는 건지 힘을 내려고 하는 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지 모르겠어요. 시장 좀 제대로 봐주세요. 그냥 쭉 앉아서 보시면 되고요. 서서 보시면은 다리 아프니까. 네. 시장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옛날에 그 개그맨 심영래 씨가 했던 그 캐롤이 유명했던 게 있습니다. 흰눈 사이로 달릴까 말까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장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올라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 1년 12달 중에 이렇게 갈지 말지 애매하게 횡보하는 시간들이 평균을 한번 내보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늘 사면 올라야 되고 떨어지면 굉장히 급락하는 게 아닐까, 올라가면 급등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세는 사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장이 더 많지 이렇게 힘잡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박스의 하단과 상단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매매하는 사람이고 시장의 지수와 방향을 주력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TV에 출연하시는 그 어떤 분보다 경기와 특히 시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주식 종목만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도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상승 종목에도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주식 종목만 하시는 분은 시황이 시장이 엄청난 급락이 아닌 이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우리가 풍랑을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헤엄쳐 가고 있는 물고기다 혹은 우리가 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웬만큼 뭐 비 오고 웬만큼 바람 치는 공간 안에서는 배도 순항할 수 있고 물고기도 헤엄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일을 만나면 그 어떤 배도 그 어떤 물고기도 다 휩쓸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잔잔한 파도인지 큰 풍랑을 만나는 건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할 때마다 지금 장은 하락하더라도 얘는 다시 상승하기 위한 눌림 과정, 조정 과정이면 그 말씀을 드릴 때는 떨어질 때 여러분이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시장이 사이클이 두 개가 있어요. 올라갈 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가 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하는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1.5배예요. 1.3배에서 1.5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오르지는 않잖아요. 가다가 훅 누리고 가다가 확 빠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월봉과 주봉이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월봉과 주봉의 방향은 여러분께 항상 제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간에 이쯤에서는 한 2, 3주 동안 조정받았다 갈 거다. 또 조정받고 나면 올라가는데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만큼 가 있겠지만 지금은 요만큼 갖다 또 눌릴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시황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신다면은 시장 보시는 게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시간대 7시 시간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들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팍스TV에서는 거의 3년째 고인물입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첫 주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가 시장의 최고점에서 3,300포인트 종합주가수 찍을 때 제가 시작해서 하락장에서 손해 보여주신 적이 없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특히 물려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오르면 와 올랐어요 자랑하고 몇 개 떨어지면 그게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보통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하는 건 매수하는 순간에는 매집하는 기간 안에 조정은 받죠. 그런데 얘가 물려서 끙끙거리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대형주하고 ETF 위주로 저는 거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십시오. 기존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은 매매 스타일을 아실 거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저는 대형 주식과 ETF 순환매로 거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을 합치면 지금 참여 인원이 거의 3,000명에 육박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중소형 종목을 사게 되면 저희가 세력이 돼요. 장차방이 세력이 된다고. 만약에 제가 뭐 100억, 200억 정도 거래 대금이면 인당 여러분 1,000만 원만 사셔도 3,000명이면 얼마일까요? 3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소형 종목을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 본 적도 없고요.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여기서 몇 억씩 몇십억씩 사도 흔들리지 않는 종목 위주로 저는 거래를 하는 편이고 종합주가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을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중소형 종목이나 테마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테마주 중소형 종목의 비중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예요. 10%, 20%, 30%에서 돈 안 벌려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매매 원칙을 이렇게 삼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우리 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이 보일 때 눌림 시에만 매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매매가 두 가지 매수법이 있는데 눌림목 매수법을 하시는 분이 있고 사실 눌림목 매수법은 변동성 장일 때 제일 좋죠. 조정장일 때는 떨어질지 기다려서 저점 잡고 올라가니까 제일 좋은데 상승장에는 눌림시 매수가 쉽지가 않은 게 안 눌려요. 가는 놈은 계속 가기 때문에 잘 안 눌립니다. 그럴 때 상승장이라고 생각할 때만 저는 언제 매매하냐면
돌파 에너지를 확인하는 돌파 매수를 해요.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장은 상승장이 없어요. 별로. 1년에 몇 달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시에 매수하다가 정말 강한 테마가 우리 지난번에 2차 전지 테마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처럼 그럴 때 한 번씩만 돌파 매수를 눌림을 여기까지 잡고 싶었는데 조금 더 싸게 살려다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돌파 추격을 말씀드리는데 10번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2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 8번은 저는 눌림 매수하니까 항상 쌀 때 사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야 이거 샀다가 물리는 거 아니냐? 야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자리에서 주로 제가 사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매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매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안정적이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참고하셔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실전 매매를 하실 때 핵심은 승률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복리로 돈을 벌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허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선수들 매매는 복리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선수가 아닌 일반 민간인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복리를 깨지는 건 봤어도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1억으로 시작하면 된대요. 1억으로 주식 시작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1,000만 원까지 다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를 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이 1억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1억이 1,000만 원 되긴 쉬운 대신에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승률이 되게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제가 이기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승률이 한 8, 90% 내가 질 확률은 1, 20%밖에 안 돼. 10번 중에 한두 번은 질 수 있지만 8번은 이길 수 있어. 이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기대 수익도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형주하고 ETF를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한 번 진입할 때 10%에서 20% 정도 벌면은 저는 만족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편이에요. 에게 꼴랑 1, 20%.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연간 단위로 주식 계좌 몇 % 수익 나시나요? 연간 단위로 50% 이상 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많이 없을걸요? 예. 더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많이 없을걸요? 한 달에 5%만 벌어도 12달이면 60%를 버는 게 정상이에요. 내 원금에. 이해되실까요? 그게 복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야 될 것이고 한 달에 10%만 내가 안정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번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많은 돈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가 1억 가지고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비중 10% 실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더블 2배가 수익 나봤자 내 원금에 몇 프로 버는 거죠?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중을 50% 실었어요. 근데 50% 실었는데 걔가 수익률이 20%가 나요. 그럼 내 원금이 얼마죠? 10%예요. 그러면 내가 10% 실은 게 더블 나나 비중 50% 실은 게 10% 수익 나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리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한 달에 매매가 2, 3번을 넘어가면 잃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저는 보통 한 2개월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매수하는 것 같아요. 2개월 기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에서 3번 정도밖에 매수를 안 하고 한 번 사면 걔를 굉장히 끌고 가면서 분할 차익 실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비중 뭐 5%, 10%만 사세요라고 이야기해도 5%, 10% 사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률이 좋으니까 보통 한 종목당 20%에서 40%씩 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되게 느릿느릿 어쩌다 하나씩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비중이 20%에서 40%, 20%에서 50%씩 채워버리면 얘가 10%만 수익 나도 원금 수익률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꾸준히 수익금을 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익을 계속 복리를 투자하다 보면 자 이게 왜 그렇게 복리 투자가 안 좋냐면 처음에 3,000만 원가 시작해가지고 내가 10%도 벌고 300만 원 벌고 또 20% 벌고 600만 원 벌고 50% 어떨 때만 1,500도 벌어요.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한 5,000이 돼요. 그럼 내가 이 기간이 몇 달 가면서 수익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승장이니까 벌었을 거 아닙니까? 장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시드가 한 5,000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락장을 두들겨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을 타거나 손절 못 하거나 물렸는데 버티다 보면은 이 5,000이 다시 2,000, 3,000으로 주저앉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나는 시드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일 때는 나는 잘해야 원금 회복했다가 무너졌다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익금을 계속 빼게 되면 나는
올라갈 때도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10%, 20%, 30%, 뭐 300, 600, 900 벌었지만 깨질 때도 고범위만 깨지니까 이익금을 내가 빼놓은 돈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급격한 하락장이 왔을 때 원금을 다시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내가 더 싸게 많은 종목을 사게 되면 나는 그 다음 상승 사이클에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리 투자는 여러분 최소한 경력이 몇 년 되신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보통 시청자님께서는 안 하시는 게 저는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께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저기 앵커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룰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룰 보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번 가위바위보 이길 때 10%를 이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1억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이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지면 10%를 져요. 그러면 1억이었는데 9천으로 쪼그라들죠. 자, 우리가 한번 가위바위보 세 판만 딱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이 돈이 왜 주식이 벌릴 수 있고 벌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가위바위보로 우리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졌습니다. 그러면 얼마 제가 됐죠? 이겼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죠? 1억 저는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1억 1천. 저는 1억이 9천이 됐네요.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또 이겼네요. 네. 가위바위보 잘합니다. 여자는 주먹. 네, 그렇죠. 남자는 가위입니다. 1억 2,200이 됐습니다. 네. 저는 얼마 됐나요?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저 원금 몇 퍼센트가였나요? 저는 20%. 19%가였습니다. 1억 2,200, 원금의 21%가 수익이 어. 났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남자는 보자기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요. 8,100만 원에서 10% 났으니까 저는 9천만 원 가량이 되고요. 10%가 까집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억 800 정도가 네, 됩니다. 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2번을 졌고 1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금이 8,9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11%가 손실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님은 저랑 두 판 내리 이겨서 21%의 수익이 났다가 한 판 까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분은 그러면 원래대로면은 10% 20% 났으니까 줄을 때 적게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1억 천이 안 남아요. 계산상. 네. 왜? 복리로 10%씩 전체가 늘었다가 전체가 지죠. 자, 주식에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연속해서 3번 정도 이기면 손해 볼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근데 2번 정도 이겼다가 깨졌다가 한 번 이겼다가 깨졌다가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2번 졌고 한 번 이겼어요. 그러면 2번 졌고 한 번 이기면은 사실은 저는 마이너스 20%여야 정상인데 이거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회복력이 탄력이 줄어들어요. 원금 파이가 줄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손해가 반복되면 원금 파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 줄어든 원금의 배수가 10% 20%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잃게 되면은 얘는 회복할 때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은 수익률이 나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승률이 높지 못하면 제가 가위바위보 할 때 일부러 오늘 앵커님 눈도 안 봤어요. 정말 신중하게 움직이면 눈을 보고 눈치 게임을 한단 말이죠. 왜 이건 안 했냐면 보통 여러분이 주식하실 때 뭘 안 보고 하세요. 그냥 일단 질러요. 그리고 물리면 그때 공부하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연속해서 이길 확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다음부터 만약에 뭐 우리 간식 먹기 사다리 타기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앵커님하고 가위바위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승률이 떨어지니까 안 하겠죠.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팅을 할 때는 내가 이길 확률에다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 30대한테 물어봐요. 수익률이 높다면 리스크를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전부를 잃어도 나는 배팅하겠다.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잖아요. 그 게임에 보면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뭐 400 몇십억의 돈을 받는데요. 최종 승자가 되면. 근데 지면은 그 사람은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죽는 거예요. 하나뿐인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이기는 최후의 승자가 되면 나는 400 몇십억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손실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께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증권사 수익률 대회, 수익률 이렇게 대회 같은 실전 대회 같은 거 나가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100명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매매를 열심히 해서 수익이 막 상위권인 사람이 있고 매매하다가 깨먹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은 원숭이가 계좌를 개설했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승률이 몇 퍼센트냐면 100명 중에서 늘 15위권 이내에 있대요.
다시 말해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원금만 내가 유지하고 있어도 상위 15%, 10% 이내의 성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자주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내가 승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한다고 기다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대형주하고 ETF만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목들을 중소형 종목을 다 몰라요. 2,400개, 2,500개 되는 종목을 다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 회사들이 뭔 짓을 하는지 제가 다 분석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분석 가능한 제가 잘 알고 있는 2,300개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요. 모르는 종목은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거래를 안 해요. 말씀도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안정적인 매매를 내가 그냥 2, 3개월에 한 번씩 1, 20%, 2, 30% 수익 나는 거 나 그거 한 번씩만 하면 돼. 그러면 1년 단위로 보면 내 원금 대비 50% 이상은 수익 났을 거야. 운이 좋으면 더블 넘어갈 거야. 이런 매매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걸 늘상 주식을 늘 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중장기 종목까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저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선물 옵션 강의를 좀 패스하고 주식 얘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올린 차트인데요. 보시면 8월 28일 날 저희 단톡방에 교육생분들께서 올리신 거예요. 보면 제가 여기 올린 종목들이 장자방에 올린 종목입니다. 여기 대표님 늘 나눠주시는 마음에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카톡을 올리셨는데 이때 보면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100% 전부 상승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라고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자, 보시면 종목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뭐 NC소프트, 그다음에 2차전지, 고려아연, GS건설, 현대미포조선, CJ대한통운, HMM, 글로비스, LG노텍, DB하이텍, 코덱스 레버리지, 더존비존, 강원랜드. 각 업종 대표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사는 거냐면 얘가 조정 나와서 바닥권에 쌀 때.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이 각각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되는지를 톡방에다 늘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가격대 오면은 매수 체결되고 기다리시면 수익 나면은 얼마쯤에 팔아먹을게요라고 말씀을 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지금 팍스비에 출연하면서 제일 안정적으로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섹터가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에요. 얘는 저한테는 연금 같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년에 보통 한 3, 4번 정도 매매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얘는 한 45만 원에서 48만 원대 내려오면 사고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대 올라오면 팔아먹고를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요. 사실 저는 이거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47, 8만 원부터 10,000원 떨어질 때마다 3%씩 5%씩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8만 원에 한 3% 사고 또 47만 원에 한 5% 사고 46만 원에 또 한 5% 사고 이렇게 사서 비중 20, 30% 채워놓고 있다가 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중을 더 채워라. 그래서 여기가 적게 산 사람은 20% 많이 산 사람은 한 40%까지 채우거든요. 올라올 때 55만 원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45만 원, 50만 원짜리 종목이 묵직하게 한 15%씩 수익 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기다려요. 이 종목은 보통 한 달 내지 2달씩 기다려야 종목이 매수 타이밍을 한번 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여기 48만 원부터 떨어질 때마다 10,000원당 요 밑에서 왜냐면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사냐면 48만 원 밑에서 한 1, 2주 동안 분할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초가에 사면 안 돼요. 예, 보통 시가에 확 시세 났다가 한 11시부터 2시 사이에 횡보하면서 야금야금 빠져요. 그때 사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초가는 시세가 좀 있는 장이고 11시 넘어서 2시 사이 그때쯤이 장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때 좀 싸게 매집을 하시면 돼요. 제가 1, 2주간 분할 매수하세요 하면은 오전 한 9시, 10시는 쳐다보지 마시고 한 10시 반, 11시 넘기면서 질질질 흘러내릴 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억 갖고 매매하는데 나는 고려아연 20% 살 거야. 그럼 나 2천만 원 살 거잖아요. 일주일이면은 5거래일이고 2주일이면 10거래일이잖아요. 난 일주일 동안 다 살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5 하시면 되죠. 그럼 하루에 얼마 사면 될까요? 400만 원씩 사면 되죠. 그럼 50만 원짜리만 50만 원을 산다고 되면 8개씩 내가 사면 되니까 하루에 조금 사다가 내가 개수를 맞추면 돼요. 나는 20거래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살 거야 그러면은 나 하루 200만 원 사면 되니까 4주씩만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할로 내가 사서 단가를 맞춰 놓으면 얘는 알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형 종목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54만 5천 원에서 55만 원대 여기서 비중을 반을 정리한다라고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반 청산하고 저는 여기 51만 원이 깨지면 다 정리할 거야. 왜 밑에서 이만큼 샀으니까 수익이 있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고려아연은 그럼 여러분 보통 증권방송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뭐 얘기하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해요. 얘는 뭐 무슨 회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앞으로 사업 업황이 어떻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냥 여러분이 포털 검색창에다가 고려아연 검색만 하셔도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많은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요 종목이 요 가격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으로 패턴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통 보면 제가 종목 상담을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종목 상담할 때 보면은 종목 물렸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 이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주식 잘하는 누군가가 추천을 했대요. 아는 누군가가 주식 잘하는데 추천을 했대요. 증권 방송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서 샀대요.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시라고. 예. 자,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돈을 투자하기 전에 공부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지갑에 현금이 한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 지갑을 가지고 도망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1번 그래 100만 원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죽기 살기를 쫓아가서 멱살 잡고 좁혀겠습니까? 후자 아닐까요? 거의. 예, 그죠. 물론 패면 안 돼요. 예, 범죄예요. 형사법정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좁히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100만 원, 단돈 100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 100만 원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왜 대체 몇백, 몇천, 몇 억을 투자하시면서 공부 안 하시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수업 시간에 그 신입생들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더니 내 니들한테 질문 하나 해줄게. 대답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 교수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갑에서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자, 이 가져갈 사람 그랬더니 저야! 그러면서 다 10,000원 주스로 뛰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교수님이 지갑에서 꺼내셔가지고 꾸깃꾸깃하고 침도 뱉고 막 아주 슬리퍼로 막 진 이겨서 정말 더러워서 볼 수 없게 10만 원짜리 갖다 놓고 집어 던졌어요. 자, 가져갈 사람 다 뛰어나와요. 자,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대요. 돈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를 그 더러운 곳에 너희 주술려고 하지. 근데 너네 인생의 값어치가 10만 원밖에 안 될까? 왜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 왜 너의 무언가를 너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니? 예, 좀 더 너의 값어치가 이만큼 네 머릿속에 100억이 있다고 치자. 1000억이 있다고 치자. 네 인생의 값어치가 그 이상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더 깨끗하게 이거 닦아서 이 돈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너를 한번 갈고 닦아봐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주식을 강의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계좌가 많이 깨졌어. 되게 많이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해. 나 노후자금인데? 퇴직금인데? 혹은 내가 결혼할 자금인데? 혹은 이런 분도 계세요. 따님이 결혼해야 되는데 따님의 결혼자금까지 빼가지고 이거 날려먹은 어머니도 계시는가 하면 또 집 파는 돈인데 와이프 몰래 해가지고 주식해서 날린 분도 계세요. 제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경험해요. 17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께서는 매매하실 때 과연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 변동성장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여쭤보라고 말씀드려보면 누가 살에서 샀고 괜찮다니까 했고 대부분 그렇지 책이라도 최소한 주식 관련 책을 한 10권이라도 읽고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더 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싼 거 있죠.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가 수익이 날 때 수십 배, 수백 배 나는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걔는 우리가 아마 나라를 좀 몇 번 구해야 전생에 그래야 만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몇 배가 나더라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내 체력이 되지 않으면 내 실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제가 이거 10배 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절대로 10배 못 들고 갑니다. 하나도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다가 출렁이는 이 과정을 못 견딥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 그릇이 돼야만 그걸 견딜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형 종목과 ETF 가지고 10% 15%
10%, 많으면 20% 이거 그냥 버는 거예요. 어떤 달은 살 종목 없으면 그냥 공치고 넘어가고 너무 하락이 심한 장은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다 패스하다가 정말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쫙 벌면 아 기분 좋습니다.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은 51만 원 건드리지 않으면 버텨볼 생각이고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철금속 종목 중에서는 대한민국 원탑이에요. 공부해 보시면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원탑이고 아직까지는 테마로 엮이지 않습니다만 얘가 아마 2차 전지와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쪽에서 건설 이쪽에서 비철금속 분야가 만약에 테마로 묶이기 시작하면 얘도 떡상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 대형 종목들이 얘가 에코프로비엠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많이 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요? 걔가 2차 전지로 묶일 거라고 누가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미래 상장 가치를 보는데 여러분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고 현금 출납을 보시게 되고 단기 순이익의 누적을 쭉 수십 년간의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회사인 걸 아실 거예요. 현금 이익 유보금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저는 계속 반복을 몇 년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50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사시는 거 아니고 그래서 40만 원 중후반에 오면 사고 5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쯤 오면 팔고 이걸 계속 저는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 놓으시죠. 지금 사는 거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을 팔았다. 나머지는 들고 가겠다. 어디까지? 60만 원대 초반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이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눌림목이 와서 50만 원을 깨는 날이 오면 그때 제가 사드릴게요. 만약에 눌리지 않으면 없는 사람은 추격은 저는 금지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는 가는데 내가 살만한 종목을 못 골랐어. 자동차도 좀 애매하고 반도체도 애매하고 뭐 미디어도 이상하고 운송도 이상하고 건설도 좀 애매하고 살만한 게 없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주도주가 없으면 엄한 거 사면은 시장은 올라가도 내 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증시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떨어질 때 사는 건데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 코드는 122630이에요. 자, 이 종목은 뭐가 좋으냐면 종합주가지수가 1% 오르면 얘는 2% 수익 나요. 종합주가지수가 10% 오르면 얘는 20% 수익 나요. 2배예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중장기 하락 구간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면 안 돼요. 물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중장기 계단식 상승이거나 단기 상승을 좀 세게 갈 가능성이 높을 때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올 초에 12,800원에서 13,000원대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18,000원까지 찍었고요. 중간에 눌림목 올 때 15,800원에 사가지고 17,500원에 다 팔았고 또 한 번 내려올 때 16,500원에 사가지고 여기 18,000원 찍던 날에 팔고 지금 내려올 때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15,9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5,900원, 800원, 700원, 600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다가 오늘 여러분께 16,800원대에서 절반 보유 물량을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16,300원을 건들게 되면은 익절하자. 좀 짧게 하실 분은 16,500원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얘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거냐면 17,300원에서 17,700원 여기까지가 제가 본 목표가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나? 앞만 봐도 주도주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을 차익 실현한 거고 만약에 밀려서 16,500원이 무너지면 다 팔을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를 건들지 않는다면은 요 윗자리까지 나머지 절반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오르기는 할 것 같은데 9월 초 지수가 오르긴 할 것 같은데 주도주 섹터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만 사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비중을 적게 잡는 사람은 20% 사라 그리고 많이 사는 사람은 50%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얘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걸로 치면은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비중 20% 갖고 10% 올라면 내 원금에 5% 이익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50% 채운 사람은 어떨까요? 좀 더 많이 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흐름을 봐가면서 지금은 좋은 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 섹터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주로 ETF인데 ETF를 여러분 거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 상단에 보시면 여기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라는 요 섹터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수강 신청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걸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수강료가 3,000원인가 3,3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내시고 1시간짜리 딱 60분짜리 교육 듣는 거예요. 그래서 ETF, ET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념부터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개념을 좀 이해하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매매 실전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거를 들으시고 나면 수료 코드가 뜹니다. 수료 코드 번호를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그 수료 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든요. 아마 안내하실 거예요. 증권사에서 콜센터에서 안내하실 겁니다. 입력이 끝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와 ETN 사전 교육을 여러분이 꼭 오늘 끝나고 받아두셔야 내일부터 나가는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HTS를 가지고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다음에 HTS로 제가 설명을 잠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원칙을 바탕으로 또 수익이 났던 고려아연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리뷰까지 좀 해주셨는데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꼭 매매를 해라 이렇게 또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그 높은 자리 좀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그 자리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또 계속해서 함께 교육 이어가 보셔야 될 텐데 전문가님 다음 내용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예, 보시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필요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수평선 그려놨잖아요. 이 자리에서 15,900원에서 700원대까지 매수를 하고 올라와서 오늘 자리에서 제가 저기서 절반 청산을 했어요. 보시면 그러면 요만큼의 상승폭의 이익을 낸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쌍봉 근처까지를 바라봐서 17,700원대에서 17,800원대를 바라보고 싶은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지수가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수익이 나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인버스라는 걸로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장이 빠질 때 인버스가 이만큼의 이익을 냈다가 인버스가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가 쌍바닥을 만드는 시점, 이 자리가 아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논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라 현재 지금 시장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랑의 관계를 좀 살펴보세요. 얘는 코덱스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올라간다고 그날 당일날 뭐 주식이 막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달러가 올라가는 과정은 지수가 빠지는 과정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보실까요? 코덱스 레버리지랑 같이 살펴보시면 얘는 보세요. 지수가 빠지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는 주가가 빠지고 있고 동시에 달러가 올라가는 과정하고 서로가 반비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를 공격적으로 상방으로 내가 배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래할 때 얘가 11,800원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13,100원에서 200원 사이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러가 주저앉으면서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절반을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아침에 달러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시가부터.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조정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달러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일단 반을 차익 실현한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달러 레버리지와 달러 인버스 배팅을 여러분 주기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 상관관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질 때 제가 여러분께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329200이에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에 우리가 권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 보여드리면 앞에 보세요. 얘는 저 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5,200원부터 5,900원까지 보통 수익 나야 20%밖에 안 나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2달 내지 4개월쯤 기다렸다가
제가 얘를 얼마에 샀냐면 여기 4,100원대 팍스TV에서 계속 해드린 얘기예요. 제가 다른 시간대 방송할 때 여기서 집중 매수해가지고 쭉 끌고 가서 4,800원 이상에 다 팔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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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락 보이실까요? 우리가 빌딩 사고 건물 사는 거 왜 여러분 우리의 꿈은 건물주입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왜 건물주라고 얘기하냐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업용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얘는 매달 우리가 만약에 내가 1,00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2,0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5,000억짜리 1조 원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빌딩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기본이고 월세를 받기 때문에 훨씬 기분 좋은데 우리는 여러분 얘는 지금 한 주당 4,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4,000억 없어도 돼요. 4,000원, 5,000원만 있으면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투자자분들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얘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떨어지고 올라가요. 3개월, 6개월 주기로. 그래서 한번 떨어져서 사면은 이렇게 2, 3개월 올라가요. 가는 과정 안에 계속 우리는 배당을 받아요. 3, 4개월 동안. 그래서 매달 받고 떨어지는 과정에도 사실 고점에 물리면 뭐 기분이 나쁘겠지만 떨어지는 과정에도 배당을 계속 줘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점에서만 살 수 있다면 배당금 받아서 또 사고 배당금 받아 또 사면서 계속 얘를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했던 건 여기예요. 배당 잡을 때 여기 4,500원 밑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4,500원 밑에서 왔다가 올랐다 왔다 올랐다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할 때 저는 이 종목은 보통 비중 20, 30% 많으면 40%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근데 얘가 밑에 보시면 4,400원, 4,500원대에서 진입이 된 게 올랐을 때 4,800원이에요. 그러면 400원 정도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에서 한 15%, 요 원저리의 수익이에요. 10에서 한 13% 정도 이익을 내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 배당 하나, 둘, 세 번의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4,800원 찍을 때 다 팔았어요, 이날. 그리고 여태 돌고 기다렸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어디서 지금 저희가 다시 이걸 매집해서 들고 들어가냐면 4,300원대부터 여기 4,300원 언저리에서 4,350원 밑에서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가고 있어서 4,500원에 일부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또 떨어지면은 4,350원 밑에서 또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배당 한번 받은 덕에 배당락 한번 한 거거든요. 또 떨어지면 또 조정 나올 때 사시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4,700원에 4,800원 여기까지. 그럼 저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익을 또 낼 거고 가는 과정 안에 배당을 계속 받으면서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되게 안정적인 섹터다라는 걸 종목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데 시간이 없으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좀 양해하시고 자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인데요. 2차 전지는 제가 지난번에 톡방에다가 7월 26일 날에 최고점이다라고 10시 49분에 톡을 올렸어요. 근데 얘가 1시 넘어서부터 급락을 시작해서 지금 그때 안 파신 분은 마이너스 40%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마이너스 40%. 그래서 2차 전지 언제 사자고 얘기했냐면은 제일 늦게 사신 분이 7월 3일 날 여기 18,100원, 200원, 300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40% 수익 내고 다 팔았어요. 홀딩하다가. 그리고 밑에서 1, 2, 3월 달에 여기 15,600원대에서는 그냥 박앤세일이니까 담으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7, 80%까지 올라갔고 여기 잡으신 분들도 40% 정도 이익 났으면 ETF로 40%면 대박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대형주인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얘가 좀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조금 남아 있어요. 아마 9월 셋째 넷째 주 정도 되면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19,000원대부터 조금 담아가는 건 상관없고 제가 좀 담고 싶은 가격대는 16,000원대 오면은 비중을 4, 50%까지 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타 치는 분들은 19,000원부터 조금 담아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점을 기다리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가 2차 전지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때 비중을 채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팍스TV 처음 출연하던 2021년 1, 2, 3월 달에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자동차를 뭘 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진행했던 그 앵커님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자동차 뭐예요? 그랬더니 자동차 저기 휘발유 타고 다니신다고. 저도 가솔린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라고 하는 건 내 눈에 그 자동차가 10집 중에 한두 대, 두세 대, 한두 대 보일 때 사면은 물려요. 근데 이게 10개 중에서 한 5개쯤, 10개쯤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가 이제 이렇게 왕성화 되어 있는 시점인데 이게 만약에 한 집 걸로 한 대, 두 집 걸로, 세 집 걸로 한 대가 보이면 팔아야 될 시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3년 전만 해도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얘는 성장성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 주차장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하는 데가 전기차 충전 섹터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쪽 블럭만 전기차 충전하고 충전하면 차를 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전기차 세상이 되면 한 칸당 전기차 충전 포트가 계속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전기차를 보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 나오고 나면 또 사고 조정 나오면 또 살 건데 사실 저는 전기차 섹터가 전기차가 아니라 사실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 중에서 전기로 가는 에너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아니에요. 전기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로 만들잖아요. 가스, 석탄, 석유로 만들어요. 그리고 원자력이 있으면 좋은데 앞전 정부에서 원자력을 완전히 다 고사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건 전부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지금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 그 차가 매연을 뿜지 않을 뿐인 거지 전기를 생성하는 것은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게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 생각은 앞으로의 시장은 전기차 세상이냐 수소차 시장이냐 뭐 가솔린 시장이냐가 아니라 자율주행차냐 사람이 운전하느냐 그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배터리 하면서 난리를 지기는 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슈가. 그래서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았다가 반복하는 게 한 2, 3년은 이 테마가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궤도에 좀 오르기 시작하면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배터리가 지금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가 전체 시장에서 한 60%가량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15억 인구가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배터리 많잖아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걸 안 써요. 중국 배터리 써요. 왜? 싸니까.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대차가 생각이 없어서 중국 배터리 갖다가 현대차 만들까요? 아니거든. 싸니까. 이해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라 그래서 국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계속 나오면 한국에 여기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좋은 배터리 만들어요. 삼성 SDI에서 만들고 LG에서 만들어요. 국내 배터리 회사가 좋단 말이에요. 전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2개나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어 쓰는 건 뭐냐면 가성비예요. 이해하셔요? 근데 여러분 시간 좀 지나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만 할 거냐? 다른 나라들도 계속 배터리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럼 더 싼, 더 경쟁력이 좋은,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면 한국에 계속 경쟁력이 있을까? 아닐 거라고. 그러면 다음 테마가 뭐냐면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중장기 테마에 관한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예, 저는 중장기 테마로 볼 때 첫 번째 자율주행 테마 중에서 통신 모듈 회사로 가장 저는 좋은 것이 K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KT를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팍스비 처음 왔을 때 제가 21년 말쯤에 3만 원 깨면 3만 원, 3만 500원대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얘는 우리가 중장기 섹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쭉 가서 얼마 갔냐면 3만 7천 원 찍었어요. 그래서 얘는 맥스 올라가 봐야 30% 가면 맥스다. 그래서 3만 8천 원에서 3만 9천 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 그러면 얘는 25%에서 30% 차익 실현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5%를 줘요. 여러분 은행이자 지금 5%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원금만 돼도 나는 10년 갖고 있으면 50%고 20년 갖고 있으면 내 원금 100%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여기 3만 4천 원대 사가지고 올라갈 때 또 한 번 했고 그래서 저는 얘를 1년에 거래를 몇 번 안 해요. 완전히 떨어지면 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 10% 딱 나거든요. 단타가. 그리고 이번에 떨어질 때 3만 원 밑에서 담아라 그랬더니 보통 한 2달 정도 횡보하면서 가기 때문에 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되게 고민들 하셨는데 올라올 때 또 팔고 또 기다렸다가 3만 원 밑에 떨어질 때만 3만 원 밑에서만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보세요. 지금 얘 보시면 여기서 살 때 불안하죠.
근데 1차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불안해. 이거 추세 깨진 줄 알고 안 깨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장기 종목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이익 나서 반은 팔고 반은 또 버텨서 기다리다가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중장기 종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종목인데 그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시간 다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종목 위주를 거래하자는 게 제 주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순환매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제 7시 시간대 저랑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노란 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정말 알차게 또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자율주행과 통신 모듈 계속해서 좀 놀아볼 만한 섹터다라고 또 시장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내용까지 또 포함해서 더 두둑하게 시장 이야기 풀어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알찬 시장 이야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